이번 영상에서는 루피니스 8로 리눅스 마스터 2급 정복하기 20페이지 리눅스 배포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눅스 배포판의 개요입니다. 자, 물론 이제 리눅스 배포판을 이해하시려면 리눅스 역사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계속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목차가 뭐 제가 정한 게 아니다 보니까 리눅스 역사는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고요. 일단 배포판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그 리눅스는 운영체제의 핵심인 이제 커널을 지칭하는 용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이제 커널을 지칭했는데 이 리눅스 커널하고 뭐 뒤에 또 설명을 드릴 이제 GNU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결성된 단체인 FSF 그래서 이제 추진한 프로젝트,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GNU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든지 도구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하나의 이제 운영체제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탄생한 운영체제를 우리가 보통 초기에는 이제 GNU 리눅스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배포판은 이제 리눅스 커널 이외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 GNU 정신으로 바탕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 리눅스는 이 커널도 공개되어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자유 소프트웨어와 공개 프로그램. 사실 이제 운영체제라는 것이 운영체제 자체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게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제 합쳐져서 만든 게 이제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뭐 리눅스의 특징은 뭐 누구나 이제 패키징은 이제 쉽게 뭐 자기만의 리눅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그 만들어진 리눅스를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배포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알려진 것만 뭐 200개에서 300개 정도. 물론 이제 메이저급은 한 20여 종 정도가 리눅스의 대표적인 리눅스라고 하는데 파생된 것까지 하면 200개고요. 사실 뭐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하면 뭐 수천 개가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뭐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명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번 이 리눅스 마타라든지 지금 이 교재의 기준이 되는 이제 로킹인수가 있는데 로킹인수 이제 레드 개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세 우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차원에서 운영하는 뭐 데비안, 뭐 최근에 이제 뭐 우분투, 우분투 뭐 나왔죠. 우분투는 뭐 커뮤니티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사업용 버전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아치 리눅스 같은 젠투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리눅스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리눅스 배포판은 1992년 5월에 피터 맥도날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소프트 랜딩 리눅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통 약자로 SLS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SLS 소프트 랜딩 리눅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커널은 운영체제의 이제 핵심인 자원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제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하고 그다음에 이제 GNU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자유 소프트웨어든지 그다음에 유틸리티 또는 이제 엑스윈도우 이런 걸 포함해서 하나의 운영 체제로 완성된 게 이 SNS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출시 당시에는 뭐 그 다른 링스 배포판들이 뭐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장 인기 있는 배포판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최초로 등장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버그들이 존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리눅스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트릭 폴거딩이라는 사람이 이 SLS라는 소프트 랭귀지 시스템의 버그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걸 토대로 만들어진 게 슬레어기어입니다. 슬레기어.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 이그드라실 리눅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이제 이안 모독이 시작한 이제 데비안. 데비안은 지금 뭐 리눅스 개파 중에 이제 아주 뭐 레디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하나의 개파를 형성하게 되죠. 뭐 이안 모독 돌아가셨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일단 데비안 프로젝트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SNS의 사용도는 이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리눅스 배포판의 특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 배포판 개파에 대한 좀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시험을 보시겠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언급된 게 슬래기어입니다. 자, 슬래기어는 1993년 7월에 패드릭 폴거딩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소프트웨어 리눅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디자인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높이고, 좀 더 간결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동된 소프트웨어들은 최상단 업스트림에서 수정해서 배포된다라고 보시면, 이제 배포된다고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한 번에 다 만들어서 배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 운영체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슬랙이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초기에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을 뭐 추가로 설치하든지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슬랙이어는, 물론 뭐 저도 1996년에 슬랙이어를 설치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슬랙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기반 설치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설치하는 뭐 그런 절차가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 같은 거, 뭔가 패키지를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이 A라는 패키지 설치하려면 B라는 패키지가 필요한 경우에, 어,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어떤 문제 중에 또 해보시겠지만, 뭐, APT나, 뭐, DNF 융같이 이제 패키지 관리, 네트워크 기반의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들은요, A라는 프로그램 설치할 때 만약에 BCD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먼저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 초보자들이 상당히 좀 사용하기 어려운 리눅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설정과 관리를 편집기를 이용한다는 거죠. 뭐 VI 편집기라든지 텍스트 파일을 직접 수정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조금 여기 설명들 나온 것처럼 매우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뭐 초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리눅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뭐 여전히 뭐 슬랙이어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이 교재 기준 말씀드린 2024년 6월 기준이라고 했는데, 현재도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된 거 안 된 지 한 뭐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이제 슬랙이어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슬랙이어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자, 슬랙이어는 예, 슬랙웨어닷컴 이렇게 가보시면요. 슬랙이어 사이트를 방문이 가능한데,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15.0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아마 꽤 한 뭐 5, 6년 이상 네, 거의 뭐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 2022년 네, 어, 3월, 2월 3일 홈페이지가 되어 있죠. 뭐 최소 3년 이상. 근데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더 이전서부터 업데이트가 일단 중단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슬랙이어는 뭐 여전히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2024년 6월이긴데 지금 이제 날짜가 오늘이 2025년 9월 8일이거든요. 예, 9월 8일 기준이라고 해도 여전히 예, 슬랙이어는 15 버전에서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리눅스 배포판에 이제 한 획을 긋는 이제 데비안이 두 번째 등장합니다. 자, 데비안은 이제 전부 자유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로 대부분이 GNU GPL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죠. 라이센스 설명은 뭐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완전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말씀드린 라이센스는 뒤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GNU GPL 라이센스 기반으로 데비안 프로젝트에 의해서 1993년 9월에 이제 최초 출시가 됐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완 머독이라는 사람이 데비안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다양한 어떤 이제 뭐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탄생된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추구하는 GNU 프로젝트에서 예, 이제 호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된 그 백보판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GNU 프로젝트의 거의 뭐 핵심 인력들이 참여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커널이 탑재된 데비안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링스 커널이 다 탑재된 건 GNU 리눅스 데비안이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GNU 프로젝트에서 허드라는 커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GNU 허드라든지 또는 이제 유닉스 계열 중에 하나인 뭐 FreeBSD 커널을 탑재한
거 또는 NetBSD 커널이 탑재된 뭐 이런 것들도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뭐 데비안 사이트 공식적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가보겠지만 일단은 뭐 GNU 리눅스 즉 리눅스 커널이 탑재된 것만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초창기 리눅스 배포판에 이제 속하는 게 이제 뭐 슬래그하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슬래그하고 데비안인데 일단 이 두 개 모두 이제 SLS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슬래그웨어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를 뭐 이렇게 새로 추가하거나 수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다른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자, 데비안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자적인 패키지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기법 우리가 패키지 관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어떤 패키지 관리 도구 중 GPK이지. 아마 뭐 로케리눅스나 리눅스를 공부해 보시면 리눅스 계열에서 이제 RPM이라고 레딧 계열에서는 이제 RPM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그것보다 더 먼저 등장한 패키지 관리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DPKG라는 패키지 관리도 기법을 만들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인터넷 기반으로 패키지를 관리할 수 있는 APT 시리즈. 원래는 뭐 APT인데, 최근에는 뭐 APT 대시 get이라든지 또는 AP 대시 캐시라든지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는 그런 그 온라인 기반의 패키지 관리 기법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인 어떤 패키지 관리 기법의 링스 계열 중에 시작이 데비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뭐 패키지 관리 기법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제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했고요. 뭐 아주 유명한 그리고 이 영향력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 잡은 게 데비안이고요. 현재 여전히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뭐 교재 이제 2세 기준으로 2024년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꽤 올라갔습니다. 데비안 사이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ebian.org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사이트를 한번 방문을 해보면 음, 자, 이렇게 이제 한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밑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3.1.0이라고 화면 하단에 보입니다. 이게 뭐 제가 뭐 다운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뭐 클릭해 보면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넷 인스톨 버전이 뭐 기타 다운로드 누르시면 나옵니다. 일단은 버전만 확인하는 게 누른 건데 13.1.0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인 걸로. 어쨌든 교재보다는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데비안.org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배포판 중에 하나가 리눅스 레디엣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뭐 거의 서버 쪽에는 아, 거의 점유를 했다라는 정도로 인정을 받는 게 일단 레디엣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디엣은 뭐 가장 인기 있는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창기 이제 레디엣 소프트웨어사에서 개발해서 제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레디엣이라는 레디엣이 빨간 모자라는 뜻입니다. 레디엣은 1993년 바병이라는 사람이 리눅스 및 유닉스 및 소프트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ACC 코퍼레이션 설립했다고 되어 있죠. 뭐 주변 기기, 주변 관련 프로그램들 뭐 이런 거를 개발해주고 판매하는 회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제 1994년 마크 윙이라는 사람이 예, 그, 이 회사에 이제 같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리눅스 배포판이 레디엣 리눅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합니다. 출시를. 그리고 결국에는 이 둘이 이제 동업을 해서 이제 레디엣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만들면서 이제 뭐 액세서리가 아닌 이제 리눅스 배포판 회사로 탈바꿈하면서 리눅스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레디엣 리눅스 계열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슬랙웨어나 아니면 데비안보다 일단 설치 과정이 대단히 쉬웠습니다. 초창기에 뭐 1990년대 닷컴 용품 불었을 때, 1990년대 말에요. 닷컴 용품 불었을 때 이제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이제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뭐 윈도우 NT 뭐 이런 계열이 있었는데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리눅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리눅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뭐 슬랙이나 데비안은 상대적으로 조금 설치하기도 어렵고 운영하기 좀 어렵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장한 게 레디엇 리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디엇 리눅스의 설치 과정 나오죠. 설치 과정은 텍스트 기반도 지원했고요. 특히 이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우리가 뭐 GUI, GUI라고 부르는 그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뭐 직관적으로 초보자들도 선택해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했고요. 아까 이제 그 데비안 계열에서 이제 DPKG라는 이제 패키지 관리 도구를 사용했는데 레드햇은 이제 RPM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RPM. RPM은 Red Hat Package Management라고 해서요. 어떤 프로그램 설치하기 위해 할 때는 표창기한 소스를 다운받아 설치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드햇이 그 소스를 쉽게 설치 가능한 RPM 파일로 만들었고요. RPM이란 명령어 가지고 손쉽게 설치하고 제거하고 업데이트가 가능하게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PM이라는 로컬 기반의 패키지 관리 기법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그 데비안 시리즈의 APT에 해당하는 유미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유는 옐로우 덕 업데이트 모디파이라는 걸 만들었고 뭐 염이라는 미국 사람들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약간의 성능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업데이트한 게 DNF입니다. 댄디파이드 유미라고 이제 댄디파이드 약간 이제 뭐 좀 세련된 유미다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로킹스 8은 뭐 YUM 명령어나 DNF 명령어 다 쓸 수가 있는데 뭐 DNF 쓰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이 DNF라는 유미나 DNF라는 거 가지고 손쉽게 업그레이드 인터넷 기반으로 뭐 손쉽게 설치 관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990년대 말서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레드햇이 이제 서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자, 2003년에 레드햇 9 버전이 등장합니다. 레드햇 9까지만 소스를 이제 무료로 어, 그 공개해서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2003년에 이제 레디엣 링스 9를 끝으로 상용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상용 버전이 이제 레디엣 엔터프라이즈는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뜻이 이제 기업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렐웰 그럽니다. 외국 사람들도 렐웰 그러고 렐5, 렐10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레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걸 만들어서 유료로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중간에 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반발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뭐 레드 리눅스는 돈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8.10 버전이 나왔다고 나오는데 지금 이제 뭐 사이트를 뭐 레드 사이트 가보면 나겠지만 이제 8.10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 리눅스 9는 이제 9.6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 버전도 나왔습니다. 10.0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이 이제 25년 9월 8일 기준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렐은 상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레드햇이 원래 무료로 제공하다가 돈 주고 판매하기 시작하니까 기존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왜 이게 또 이제 뭐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레드햇이 이 자유 소프트웨어주의자, 저 공개 소프트웨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줘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뉴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이죠. 배신 배반을 때려서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등재한 프로젝트가 이제 페도라입니다. 페도라는 그러니까 레드햇이 빨간 모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드햇의 로고를 보시면 레드햇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음. 자, 레드햇은 이제 뭐 회사기 때문에 지금 뭐 IBM으로 넘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레드햇닷컴 가시면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간 모자, 빨간색 중절모가 이제 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뭐 이 리눅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회사로 좀 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드햇이 이제 빨간 모자 회사고 정확히 말하면 빨간색 중절모입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현재는 뭐 다양한 프로덕트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레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뭐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뭐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일 동안 쓸 수 있는 버전들이 쭉 있고요. 네, 트라이 한번 눌러볼까요? 계정 등록해야 되죠. 여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도라 프로젝트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어냅니다. 페도라 사이트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네, 페도라, 네, 페도라 프로젝트.org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페도라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페도라 프로젝트 지금 현재 이제, 테스트 버전, 그러니까 페도라 프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그 상용 버전, 돈 주고 파는 버전을 만들기면, 뭐 테스트할 시간도 없고, 위험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테스트할 인력도 없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미리 페도라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페도라 프로젝트에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만 세 개씩 넣습니다. 예를 들어 뭐 두 개, 세 개씩 넣어서 안정성을 테스트합니다. 안정성을 테스트해서 안정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레딧에서 자기네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넣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버로 쓰기에는 조금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무료로 쓸 수가 있고요. 이것도 공식적으로 레딧에서 스폰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레딧이 머리를 잘 쓴 겁니다. 머리를 잘 써서 뭐 테스트도 하고 기존에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쓰던 사람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페도라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리면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불완전한 패키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서버로 쓰기에는 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페도라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불안정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센토스라는 게 등장합니다. 센토스가 또 로킹스 탄생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이 센토스라는 건 뭐냐면 레드의 이 엔터프라이즈 뉴스의 복제판 보통 이거 클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돈 주고 파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뉴스를 다운을 받아서 껍데기만 바꿔서 이제 센토 OS라고 만들었습니다. 뭐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OS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살짝 문제가 됩니다. 자, 센토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센토스 한번 가볼까요? 이 세 개의 사이트가 레드에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이 센토스 이제 org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가 센토스 프로젝트입니다. 센토스 아까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OS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약간 또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일단 다운로드 가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센토스 스트림이라고 지금은 바뀌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레드 엔터프라이즈가 돈 주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또 페도라 프로젝트 쓰기에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레드 엔터프라이즈를 복제해서 껍데기에만 바꿔서 만든 게 센토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신데, 뭐 뒤에 라이센스 설명드리겠지만 GPL 라이센스라고 것들은 소스를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스를 자유롭게 또 공개된 소스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센토스라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레드에서 3버전 만들었다. 그러면 센토스 3버전 나오고 약간 뭐 몇 달의 딜레이는 있었지만 4버전 만들면 또 센토스도 4버전 만드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2014년에 어차피 우리 소스로 하는 거 아니냐. 센토스 프로젝트도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센토스 프로젝트를 흡수합니다. 물론 이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는 뭐 확약은 하진 않았지만 뭐 그런 뉘앙스를 비추면서 센토스 프로젝트까지 흡수를 해버렸는데 자 문제는 이제 중간에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2018년 10월에 IBM이 레디엣을 인수합니다. 10조인가? 예. 제가 뭐 문서 적어놨으니 그때 볼게요. 이 IBM 아주 유명한 이제 회사 중에 하나는 IBM이 레디엣을 인수해버립니다.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약간의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센토스가 이제 뭐 센토스 스트림으로 바뀌는 내용인데 요거는 뭐 책 제가 뒤에 참고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는 레딧은 네, IBM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딧이 중간에 이제 바뀝니다. 꼭 이렇게 운영체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로요. 제이보스 와스라고 부르죠. 제이보스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RTEV라는 뭐 가상화 그다음에 뭐 디렉토리 서버
그 다음에 앤서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지금 최근에는 뭐, 레드 엔터프라이즈 AI도 등장을 하면서 사업의 폭을 좀 넓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역사에 대한 것들은 뭐 뒤에 페이지 교재에 또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레드햇은 뭐 리눅스보다는 뭐 리눅스 전문 회사라는 이미지보다는 클라우드 또는 이제 리눅스 기반의 자유소프트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뭐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등장한 게 수세라는 회사죠. 자, 수세는 이제 예, 독일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로날드, 토마스, 차드, 그다음에 휴베트에 의해서 설립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제가 뭐 독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네, 독일에서 설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세라는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약자입니다. 뭐 제 발음이 뭐 말인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운두가 엔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뭐 엔트위롱인가요? 이 시스템 엔트위롱이 시스템 개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약자로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제라는 회사도 유닉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로 탄생을 했고요. 나중에 1993년 3월에 슬래기어를 기반으로 상용 배포판인 수세 리눅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95년에 6월에 이제 2.0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도 대부분 핵심은 이제 그러니까 슬랙기어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뭐 주릭스라는 배포판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나오죠. 슬랙기어 기반으로 유지되다가 점점점 이제 어, 다른 배포판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랙이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패키지 관리법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설치하기엔 부족하다고 해서 이 야스트라는 걸 개발합니다. 사실 이 야스트는 RPM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이 수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패키지 관리 기법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RPM 패키지를 이제 자체적인 어떤 그 야스트라는 도구로 의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형태대로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세이긴 한데 패키지 관리법은 상당히 레딧 RPM 패키지에 좀 의존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는 뭐, 예, 뒤에 또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노벨, 네데오라고 아주 네트워크 OS 관련된 회사한테 한번 인수해서 수세 리눅스로 변경이 됐다가 2005년에 노벨이 이제 오픈소스 프레트라고 해서 뭐 소스를 공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 좀 ORG에 가보시면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세 리눅스 자체는 2011년에 어태치메이트라는 그룹이 인수했다가 다시 2014년 말에 영국 기업인 마이크로 포커스 인터내셔널 넘어갔다가 2018년에 EQT 파트너스라는 데로 또 매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히사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회사를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여전히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라고 해서 배판이 도포가 되고 있고요. 두 개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이 수세도 어쨌든 네. 무료 버전, 유료 사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세사건 먼저 한번 수세사건 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세닉스 공식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전 뭐 다운로드 프리 버전도 있습니다. 프리 버전 해보시면 뭐 리눅스가 있고 다운로드 현재 이렇게 눌러보시면 몇 버전인가 한번 볼까요? 네, 15의 서비스 팩 7이 현재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릴리즈에서 16 버전이 지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원된 아키텍처는 AMD, 인텔 계열, 그 다음에 ARM, 파워, Z 시리즈, IBM, Z, 메인프레임, Z 시리즈를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개 프로그램 사이트는 오픈, 네, 수세.org도, 요거는 이제 그 수제 소스를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예, 소세에서 소스를 공개한 버전도 여기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세라는 배포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우분투가 있습니다. 자, 우분투는 데비안에서 파생된 아, 리눅스라고 보시면 우리 보통 우리가 데비안 계파라고 부르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분투는 2014년 10월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데비안 GNU 리눅스를 기반으로 영국의 캐노니컬 회사의 CEO 마크 셔틀러스가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초기의 개발 주체는 우분투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죠. 자, 우분투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건국 이념인 우분투 정신에서 가졌다는데, 우분투는 이제 반토라고 합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얘가 있으니 뭐 내가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애를 뜻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우분투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엄 데스크탑, 뭐 중간에 유니티로 한번 바꿨다가 다시 이제 현재는 이제 근원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좀 쉽게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분투는 초기에는 데스크탑을 좀 늘렸다라고 보시면 위에 언급된 데비안이랑 레디엣이나 뭐 수세는 약간 이제 서버 시장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우분투는 물론 뭐 우분투가 서버 버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약간 이제 데스크탑 개발자를 조금 타겟팅하다라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이제 편의성에 맞춰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는 개인용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좀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지금은 개인용 시장뿐만 아니라 서버, 태블릿, 클라우드 인프라 뭐 이런 데도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서버, 이건 기업용 서버, 그 다음에 메인 프레임, 도커,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24년 6월 기반으로 이제 24.04라고 되는데 이것도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분투도 한번 가볼게요. 네, 우분투도 한번 호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분투.com 이렇게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 네, 예. 자, 그럼 뭐 프록스 보시면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데스크탑도 있고요, 우분투 프로도 있고 쭉 있고, 저희는 만약에 우분투 서버라고 하게 되면 이 서버를 거기 다운로드를 LTS 버전 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은 LTS가 롱텀 서비스입니다. 롱텀 약 10년 정도를 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LTS 버전이 24.04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24.04가 네, 24년 3월에 나왔다, 4월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3이 붙은 건 이제 세 번째 됐다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은 나옵니다. 여기 뭐 6.8 커널이고 이렇게 설명 나오고요. 아 여기 25.04도 있네요. 아 얘는 그쵸 LTS가 아니죠. 요거는 이제 14 커널이고요. 요거는 중간에 바뀜이 여기 보면 2026년 1월까지 뭐 업데이트 유지되고 좀 서버로 쓰시겠다 그러면 롱텀 서비스 LTS를 받으셔야 돼요. LTS 기준으로는 24.04.3 버전이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배포판. 기타 배포판은 이제 RHR 테스트 보면 센토스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죠. 뭐 이건 한번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센토스 스트림이라는 거, 센토스의 변형판, 센토스가 단종이 되면서 생성한 게 센토스 스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건 이제 레디에서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젠2, 링스, 민트, 그 다음에 뭐 이 링스 마스터 기준에는 로킹스 도 있고요. 아치 리눅스든 뭐 굉장히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국내에 리눅스 배포는 없냐? 국내에도 뭐 2000년 초반까지는 와우, 알짜, 미지닉스가 있는데 사실 이 리눅스들은 전부 다 레디엣 계열입니다. 레디엣을 가져다가 이제 꼭대기만 바꿔서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뭐 수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포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어 컴퓨터 한국 프로그램 유명한 한컴하고 중국, 일본이 연합한 아시아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아시아뉴스도 중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 컴퓨터는 링스 사업은 뭐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컴 구름 OS라는 뭐 지금도 뭐 나온 배포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U 소프트라고 있죠. 예전에 슈퍼유저 코리아 부른 이것도 뭐 레디엣 계열이긴 한데 여전히 뭐 서비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용 만든 뭐 안녕 링스 이런 것들도 현재 배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참고로 RHEL 복제판과 로키뉴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 보시면 이제 레디에서 개발한 레디에 리눅스 초창기에는 레디에 리눅스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이제 이하는 제가 RHL이었습니다. RHL. 1994년에 개발을 시작했고요. 정식 버전은 1995년에 배포됐다라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초기 링스 전투제는 무료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쭉 무료로 배포합니다. 4.0, 5.0, 6.0, 7.0 이렇게 배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3년 출시된 레드 리눅스 9버전까지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뭐 무료로 배포하면 뭐 돈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레드햇이 2002년 상업화 버전인 쉽게 말하면 지금 윈도우처럼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부르죠. 구독 같은 걸로 이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하 제가 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2.1을 선보이면서 돈을 받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서 무료 버전인 레드 리눅스를 단종시킵니다. 단종하고 레드 엔터프라이즈만 배포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살짝 설명드렸던 그 자유 소프트웨어를 추구하는 커뮤니티에서 반발합니다. 왜냐면 또 물신양면으로 좀 많이 도와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살짝 살펴봤던 이제 페도라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페도라 프로젝트 조금 키울게요. 자, 페도라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페도라 프로젝트는 레드햇이 이 주도를 만들었는데 이 페도라 리눅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가 무료를 쓰던 사용자의 이제 반발을 줄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테스트할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커널 이런 걸 등장했을 때 바로 이제 돈 주고 파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넣기에는 위험성이 좀 컸거든요. 자, 그래서 페도라에다가 이렇게 동일한 역할 아까 설명드린 뭐 2개씩 3개 탑재해서 안정성이 좀 높은 것들을 뭐 골라낸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페도라는 뭐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막 업데이트가 되고 또 새로운 기술들 뭐 넣고 하는 형태고 게다가 또 지원도 굉장히 짧은 기간 뭐 13개월이면 또 새로운 걸 이렇게 버전 올려버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레디닉스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서버로 썼거든요.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페더리닉스는 일단은 안정성도 매우 부족하고요. 특히 뭐 그 서버 지원 버전 지원 기간이 꽤 짧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탄생한 게 이제 복제판들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렐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GNU GPL 라이센스입니다. GPL 라이센스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고요. 공개된 소스도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으로 탄생한 게 CentOS입니다. CentOS는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로 즉 커뮤니티 다수의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리눅스인데 엔터프라이즈 기업용에서 기업이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운영 체제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CentOS는 2004년 5월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2.1 AS 서버라고 있습니다. 어드밴스 서버의 약자입니다. 거기서 분기가 되고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인스와 동일하게 3, 4, 5, 6이 만약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인스가 3버전 나오면요. 몇 달 주기로, 한두 달 주기로 센토스도 3버전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 4, 5, 6까지 이제 계속 레드 엔터프라이즈 6버전 나오면 센토스 6버전도 나와서 순차적으로 출시를 했는데 자, 아까 살짝 설명드린 대로 2014년 1월에 레드햇이 직접 이 프로젝트를 이제 합류를 하면서 뭐 우리가 직접 하겠다. 굳이 뭐 어차피 우리 소스를 가지고 하는데 뭐 굳이 번거롭게 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살 필요가 있냐, 뭐 이런 형태가 돼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드 프로젝트가 합류를 하면서 CentOS 7버전, 8버전 이렇게 순차적으로 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변수가 생깁니다. 2018년 10월에 IBM이 뭐 약 10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정도를 주고 레디햇을 인수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2018년 7월에 이제 더 이상 레디햇이 완전히 이제 뭐 인수하는 과정들이 기간이 있겠죠. 뭐 독점 뭐 이런 독과점 방지법에 뭐 이것도 위배되나 뭐 이런 것들을 하도 어쨌든 7월에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레디햇이 완전히 IBM 영향력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12월에 레디햇이 센토스 개발을 중단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센토스 스트림으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사실 이 센토스 스트림 어떤 식이냐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레드 엔터프라이즈 뉴스 등장하기 전에
네, 페도라 리눅스에서 테스트를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안정성이 좀 확보된 것들을 모아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차기 버전에 넣는 그런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레드 센터OS 스트림의 역할은 또 뭐였냐면 그 와중에 안정성이 확보된 패키지 중 기반으로 뭐 추가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센터OS 스트림에다가 추가로 그러니까 레드 엔터프라이즈급 그 안정성이 확보된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테스트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센터의 스트림에다가 또 테스트하기 시작을 해버렸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이 센터에스가 그렇다고 이 센터의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요, 뭐 버전이 있긴 한데 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약간 또 페도라처럼 패키지가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레디에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버로 쓰거든요. 네, 안정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센토에스 설립한 사람 중에 그레고리 커트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자, 이 원래는 이제 레드햇이 그 센토에스 프로젝트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다 손을 찧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탄생한 게 로키 링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키 링스는 센토에스 프로젝트의 설립자가 시작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기존의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센토스를 그대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의 센토스의 적자는 실질적인 어떤 이제 계승은 로키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그레고르 커트자가 이 레드 엔터프라이즈의 복잡한 버전인 로킹스를 다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리눅스사에서도 알마 리눅스라는 복잡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원래 이제 그 오라클에서는 오라클 리눅스라고 하는 이 리눅스 레드 엔터프라이즈 복잡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레드 리눅스 계열의 복잡판이 세 개가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또 중간에 한번 또 이슈를 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2003년 6월에 이 레드에서 RHER 소스 코드 기반을 대중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파트너에만 제공한다는 공지라면서 복잡한 제작에 제약을 두셨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사실은 이제 그 RPM 패키지의 형태, 뭐 뒤에 혹시 기회 되면 뭐 제가 한번 또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패키지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그 공식적인 프로그램 사서 예를 들면 뭐 아파치 웹서버를 예를 들게요. 아파치 웹서버에서 배포한 그 프로그램을요. 웹서버 프로그램을 소스로만 만듭니다. 소스로만 배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 C나 C++로 만든 소스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럼 C나 C++로 되어 있는 것들 일반 사용자들이 설치를 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손쉽게 이제 RPM으로 변환하는데 RPM으로 변환하기 전에 src RPM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src RPM. src RPM은 RPM 파일이라든지 어떻게 빌드했고 관련 뭐 정보들 이렇게 담아있는 묶음을 src RPM인데 사실 로키나 알마나 그 오라클이라는 그런 회사가 손쉽게 배포판을 만들었을 때 이유가 뭐냐면 그 src RPM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로 이제 뭐 그 큰 작업 없이 자기네 리눅스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src RPM이라는 걸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배포판 업체들은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자체적인 개발 인력을 가지고 소스 파일을 이 src RPM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나 인력들을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제가 한번 특강 뭐 따로 영상 한번 찍어주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이제 문제점이 되면서 어, 과연 로키나 알마나 뭐 오라클이야 워낙 큰 회사니까 뭐 오라클은 계속 유지가 될 거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키는 현재 뭐 탄탄하게 지금 이제 10버전까지 나왔는데 10버전까지도 자체적으로 패키지 관리 팀까지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로키 뉴스 같은 건 일단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알마는 일단 네, 포기를 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 얘기하면 자, 여기서 말한 제약이 원래 레드 그 패키지는 뭐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소스가 있고 src RPM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RPM이 있는데 src RPM을 막아봤기 때문에 과연 복제판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냐라는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로킹스를 이제 개발 지원기업 CIQ는 이 그 로킹스를 설립한 그레고리 커트자가 만든 상업용 회사입니다. 기회에 한번 홈페이지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CIQ라든지 그 다음에 오라클이라든지 의 수세들이 사실 이 회사들은 뭐 레드의 그 복제판을 그러니까 레드햇의 RPM이라든지 그런 소스 SRC RPM 소스를 좀 이용하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어, 이 레드햇의 SRC RPM 제한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오픈 ELA라는 단체를 결성합니다. 오픈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공개된 기업용 리눅스 연합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업들이 주축이 되면서 그 레드 엔터프라이즈 호환 대포판을 계속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마는 약간 이제 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레드 업스트림 센터 스트림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레드의 그 엔터프라이즈 복제판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현재 로키닉스는 상당히 잘 대응도 하고 있고요. 사이트 같은 거 보면 뭐 이제 설치할 때 한번 또 설명드리고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의 예, 예, 그 복제판 역할을 뭐잘 자체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지켜는 봐야겠지만 설명드린 대로 뭐 10버전까지 지금 자체 팀을 구성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백폭반 시장은 로킹이스는 잘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뭐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얘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링스 마스터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비중이 현재 로킹이스이기 때문에 레드햇의 역사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계속 언급드리지만 로킹 뉴스에 대한 것들은 한번 또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정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일단은 뭐 1.1.6, 그리고 24페이지, 리눅스 등장에 영향을 준 요소와 관련 용어는, 예, 영상 끊고, 다음 영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리눅스 배포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